자, 이재명이 지금 민주당 대표 진 100일을 맞이했는데요.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야당 대표 진 100일이면 떠들썩하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가 대장동 의혹으로 자기 측근들까지 지금 다 구속되고 이재명에게 수사가 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생략하기로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실 관계자는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으로 지금 또 페이스북 게시글로 기자회견을 대신하고 내년 초에 신년 간담회로 입장을 밝히겠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생략이다라고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온통 대장동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회견을 해서 민생을 말해봤자 지금 기자들은 대장동 관련 질문만 이재명에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기자회견이 지금 무의미하기 때문에 안 한다. 또 기자들과 각본 없는 질의응답을 하다가 이게 향후 법정 투쟁에서 법정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되지 않은 각본 없는 질의응답이 나왔다가 공연히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사건처럼 꼬투리가 잡힐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은 이재명을 끝내 재판에 넘길 거기 때문에 이재명 본인이 이 백브리핑을 하지 않는 이유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일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지 않는다. 자, 이재명이가 지난 10월 21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연 대장동 특검 관련 그 요구 기자회견도요. 결국 승부수를 띄우려고 했지만은 당내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여당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대부분 구속되고 여러 사람이 자살했는데 대장동 사업은 자기가 설계했다 해놓고 어떻게 수사 안 받고 넘어가느냐. 계속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유감 표명을 하면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되고 지금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될 때니까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장동에 대해서 모른 척 하려면 아예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 그런다고 민생 드라이버를 말한다고 민생 드라이버가 지금 먹혀들지도 않을 거라. 자, 이재명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측근 구속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가 200일 동안 집권 200일 동안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이 자치를 감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윤 정권의 야당 파괴, 민생 포기를 비판하는 쪽으로만 가고 그냥 질의응답 없이 최고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 민주당의 방향만 이야기한 것으로 끝났다고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오늘 그 중앙일보 칼럼에 재밌는 기사가 나왔어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하고 나왔는데 이재명 노웅래가 자택에 뭉칫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게 눈길을 끈다. 이재명의 그 부인 수행 비서를 했던 친구가 진술한 내용에서 지난 선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노웅래는 압수수색에서 발견됐고요. 그래서 이자를 포기하고 장기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 돈 관리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이재명이는 재테크의 밝은 정치인이다. 28세 처음으로 친구 권유로 주식에 손을 댔고 나중에 그게 작전주여서 주가가 2배 넘게 뛰었다. 그 뒤로 갑자기 일이 하기 싫어져 하루 종일 단타만 하게 되더라. 결국은 단타도 성에 차지 않아서 선물, 콜옵션, 풋옵션 매도까지 했다. 3프로 TV에 나와서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 스스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가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공개한 2010년의 첫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면 그때 이미 18억 3,179만 원의 재산 중에 주식만 9억 3,736만 원이 있었다. 요즘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2010년에 그렇게 10억에 가까운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거죠. 이런 이재 본능이 있었으니 대선에 패배하고도 두 달이 지나지 않아서 2억 3천만 원대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지만 그의 삶의 궤적으로 보면 일관성 있는 재테크 감각이다. 그런데 이재명의 재테크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인데 최근에 검찰이 이재명 자택에 보관하고 있던 억대 현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돈이 대장동 일당 측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사 중이다 했는데 이재명 측은 즉각 해명문을 내놨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대선 경선 기탁금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2억 7천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농협에 입금했는데 현금이 2019년 3월 20일 1억 5천만 원 인출, 같은 해 10월 25일 5천만 원 인출,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보관 중인 돈이었으며 해당 현금 보유는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들이 자기 계좌에서 인출해 넣었던 돈이고 또 모친 상 조의금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금액을 장기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게 비상식적이고 그래도 2억을 2년 정도 굴리면 세금을 빼도 500만 원 이상 이자 수입이 생기는데 이걸 장롱에 왜 넣어두었을까 하는 의문이 지금 기자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2019년 10월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사법연구원 동기인 이찬진 변호사한테 5억을 빌린 내용이 재산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재명이 해명대로라면 집에 현금 2억을 고스란히 두고 또 5억을 빌리는데 이게 납득이 되느냐? 2019년 재산 내역을 보면 현금 2억 포함해서 총 16억 6,794만 원의 현금성 재산을 보유 중이었는데 재산 상태만 놓고 보면 지인에게 5억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고 당시 이찬진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담보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자를 받았다 했는데 이재명은 은행에서 저리의 담보대출을 지금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굳이 높은 금리로 지인한테 5억을 빌린 이유는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재명은 2012년 성남시장 시절에 참 이상하죠. 돈 많은 분들이 왜 장롱에 돈을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하고 트윗을 날린 적이 있었어요. 장롱에는 100년을 넣어도 1원의 이자가 붙지 않는다. 자, 이재명이 지금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자기의 을미를 잡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심각한 부분은요. 서민의 주거를 가지고 거기에 소수의 이 브로커들한테 그야말로 당군 이래 최대 비리 수준에 가까운 8,500억 이상의 돈을 벌어먹도록 만들고 그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50억 클럽과 이재명 측이 지금 돈의 일부를 받았다는 그 대가로 희생된 것은 서민의 주거고 그 땅은 투기판에 미천으로 제공됐지요. 대장동이요. 그래서 산 사람들도 지금 몇 억씩 남았다고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입을 열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회의 최고의 뭐라고 할까요? 사회 고관 대자, 법조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자체의 단체장이자 나중에 경기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 지금도 민주당의 대표였던 이런 인물들이 저런 땅을 해먹는 데 연루되어서 거기에 이득을 취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저 의혹이 결론이 어떻게 나건 간에 지금 어떻게 이 의혹의 와중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고 민주당의 대표로 있겠느냐. 그리고 저런 의혹들이 어떻게 수사가 되지 않고 그 의혹을 규명하라는 사람들에게 탄압이 주어지고 그 의혹에서 큰 이득을 본 걸로 추정되는 이 고관대작 법조인들은 저렇게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고 권력과 재산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 지난 정권을 갖다가 비리라고 단죄한 그 특검을 했던 사람이 대장동 일당과 같이 그 사업을 논의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검찰이 어떻게 아직까지 1년이 넘도록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탄압을 받는 것이 이게 정상적 나라라고 생각됩니까?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